2살에서 6살. 정말 정신없죠? 근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폭풍 같지만 정말 놀라운 시기, 유아기의 세계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시기가 왜 폭발적인 성장기라고 불리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신체와 운동 능력, 또 사고와 언어는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라는 존재와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 우리가 그냥 유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유아기는 바로 2살에서 6살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는 그냥 키 크고 살찌는 그런 단순한 성장이 아니에요. 아이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놀이터를 온몸으로 탐험하고 발견하고 배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아주 강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질문거리인 바로 그때죠. 그렇다면 이 왕성한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엔진은 바로 아이의 신체, 그리고 움직임의 놀라운 변화에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 변화를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 통통했던 젖살이 쏙 빠지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훨씬 뚜렷해지죠. 어느새 아기 얼굴이 아니라 어린이의 모습이 슬쩍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움직임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합니다. 그냥 걷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온 세상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심지어는 저 작은 블록을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놀라운 기술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안 돼, 위험해 하고 무조건 막기만 하는 것과 마음껏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죠. 바로 이 균형 감각이 아이의 신체적 자신감을 키우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극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곳, 바로 아이의 내면 세계, 그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아이의 내면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리학의 대가들은 이 시기를 각자 다른 렌즈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피아제는 아이들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상징을 통해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를 들고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요. 바로 상징놀이죠. 에릭슨은 주도성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시도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성 역할과 정체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봤고요. 보세요.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모든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에게 말하기는 곧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바로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건 세상을 배우는 가장 열정적인 방법인 셈이죠. 언어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생각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사귀고 원하는 걸 표현하는 사회의 도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감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는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차곡차곡 지어 올리는 가장 중요한 벽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체와 언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아이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걸 배우는 거죠. 이 시기 아이들 앞에는 2가지 아주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바로 서는 것, 즉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배우는 것,
바로 양심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그건 안 돼 하는 규칙 사이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쯤 부딪히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에 싫어? 라고 외치는 걸까요? 아이의 그 싫어는요, 단순한 반항이나 떼쓰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나는 엄마 아빠랑 생각이 다른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는 자기 선언 같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아주 중요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발달 과정을 이해한 우리는 이 작은 탐험가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 작은 탐험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껏 탐색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둘째, 아이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아, 그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셋째,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의지, 그 주도성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으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이 4가지의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 시계를 막 분해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이 물건을 망가뜨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아이는 파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궁금해하는 작은 과학자인 거죠. 아이의 엉뚱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그 건강한 호기심과 주도성을 발견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어련의 역할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의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안내자가 되는 거죠. 아이의 탐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이의 어떤 작은 탐험을 격려해줬을까요? 아이의 세상은 우리의 지지와 믿음 속에서 무한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